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향후 채권 금리의 변화가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라고 합니다. 즉 채권 투자는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 개인이 발행하면 사채가 되는 것이죠. 특히 현대경제학에서 국가는 부도가 날 수 없으므로 이 국채를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데요. 아래 보이는 이미지가 지금은 사라진 과거 채권의 실물 모습입니다. 채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4가지가 있는데요. 얼마의 금액을 차용했는지에 대한 금액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국채의 경우 100만 달러가 쓰여 있고 아래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고용안정 채권에는 10억이란 금액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권의 발행일과 만기일인데요. 자금을 언제 차용을 했으며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인 이자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증서에 발행되는 채권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Fixed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 혹은 변동금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채권은 발행 시점의 기준 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고정되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한번 발행되고 나면 해당 채권의 금리가 더 이상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을 차용하는 시장에서 금리는 곧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거나 오랜 기간 돈을 빌려가는 경우 당연히 리스크는 커지게 되는데요. 아래 2월 20일 기준 각 국가별 국채 금리를 살펴보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단기 국채 2년물의 경우 0.109%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10년, 20년, 30년으로 갈수록 금리가 커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브라질 채권의 경우 단기 2년물의 금리가 미국 30년물보다 2배 이상 높은 5.646%의 금리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의 신용 등급이 낮거나 차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각 표 우측을 보시면 우리가 주식에서 많이 봤던 파란색, 빨간색 변동률을 보실 수 있는데 채권 금리는 고정이라더니 왜 변동이 생기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발행되어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채의 수익률을 의미하는데요. 그 다음 그림의 예시를 보시면 정부가 1,000만 원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매년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0년 뒤에 이 돈을 상환하겠다는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투자기관, 펀드 등에서 1,000만 원의 투자금을 빌려주고 채권을 매입해서 10년 뒤에 대략 이자 포함 1,221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 채권의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1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1,100만 원에 매수해도 121만 원 이상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 과정은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발행된 채권이 재거래되는 마켓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예로 들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수하는 것은 새로 지은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는 것이고 이 분양권을 다른 투자자들끼리 거래하는 거죠. 근데 신규 아파트 분양과는 다르게 국채의 경우는 특정 기간마다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신규 발행되는 채권 이자율이 3%가 된다면
이 10년 후에는 1,3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기존의 2% 이자를 주던 채권 대비 약 13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거래되는 마켓에서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내놔야 사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1,000만 원으로 지금 신규 발행되는 채권을 사면 기존 대비 1%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같은 가격에 매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기존 채권을 50만 원이라도 싸게 팔고 신규 채권을 매수하는 게 이 기존 채권을 만기일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80만 원 정도 이득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신규 채권의 이자율이 1%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만기 시 이자 포함 약 1,105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기존 2% 이자율 채권 대비 116만 원 정도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존 채권의 시장 거래 가격은 올라가겠죠. 물론 기준금리가 이렇게 막 한 번에 막 1%씩 변동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쉽게 이제 해드리려고 좀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봤던 것이고 또 뭐 이러한 거래 과정에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세금은 이자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똑같은 이자율 2% 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할인된 금액에 매수한 사람이 수익률이 더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의 금리는 단순히 차용증에 찍혀 있는 이자율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시장 가격 대비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년물 금리 차트의 타이틀을 보시면 채권 수익률의 개요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하단 항목 중에 가운데 보이는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을 의미하고 우측의 쿠폰이라는 항목이 실제 발행되는 채권에 고정되어 있는 쿠폰 금리 또는 이 표면 금리라고 하는 것이죠. 1.125% 이자를 주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현재 가격에 매수하면 연간 1.3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미국 국채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 장단기 채권의 대표격인 미국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채권을 부동산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각 자산 유형별 수익의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모든 자산은 시장에 의해 시세가 형성되고 매매 차익에 의한 손익이 발생됩니다. 말 그대로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각 자산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은 부동산의 경우 월세가 있을 것이고 앞서 살펴봤던 채권은 이자 수익, 그리고 주식은 배당 수익이 있겠죠. 주식의 경우는 기업이 파산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채권의 경우는 가치 제로가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채권 투자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지수들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제 주변의 주린 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준이 원래 앞에서는 금리 안 올린다고 하는데 뒤에서 몰래 올리고 있고 막 그렇다. 앞으로 이 친구 매매를 반대로 하면 꿀 좀 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실제로 제로금리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물 단기 채권 금리가 0.109 수준인 걸 보면 실제로 향후 2년 내에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은 희박해 보이고요. 그러면 장기 채권의 금리가 왜 상승하고 있느냐?
앞에서 채권 금리는 시장 가격 대비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1.9조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이 매수해주기로 했으니까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이 지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수급이 무너지고 채권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금리가 멈추겠지 하는데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추세가 단순히 과잉 공급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과 코로나 백신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월달 실업률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곡물, 원유, 철강 등 이 원자재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유니온 같은 관련 종목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이 기준금리 상승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10년물 금리 상승이 단순 과잉 공급 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2년 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채권금리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이미 많이 올라있는 주식보다는 투자 수익률이 좋은 채권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겠죠. 특히 퍼가 높은 기술주나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PER 지수와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공식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아무튼 같은 관점으로 경기 민감주나 저평가된 종목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이 경기가 좋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재, 에너지, 금융업종이 좋을 것 같고 채권 투자 선호 심리와 같은 맥락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나 이 보유 중인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산주도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소외받은 저평가 종목들에 눈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은 가즈아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고 이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보유 중인 종목들을 다시 점검하고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